펜듈럼이 그럴듯한 핑계로 나에게 타인의 목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착한 영혼은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당장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날아가는 그것은 사실 착한 영혼이 아니라 착한 마음이다. 게다가 그것은 전혀 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영혼이 없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위험에 처한 자기 아이는 내버려 두고 남의 아이를 구하러 가는 것과 똑같다. 네, 이 표현이 상당히 강력하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펜듈럼이 여러분들을 타인의 목표를 강요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강요하느냐?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선함, 옳음, 사명감, 평화, 정의 이런 것을 옷 입혀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면 누가 이걸 거부하겠습니까? 이걸 거부하면 뭐가 따라와요? 죄책감이 따라와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요. 또는 사람들이 질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그래서 착하다는 게 여러분 선하다는 게 그 문자의 의미는 선함이라는 것은 원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선함,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착하다는 것은요. 좀 막 얘기하면은 호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구. 여러분들 펜듈럼의 호구, 펜듈럼의 똘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와닿으면 여러분들 가까운 뭐 친구나 아니면 상사나 아니면 누군가의 꼬봉이 된다고 생각해서 똘마니, 호구,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펜듈럼이 나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와 싸우고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펜듈럼이 나를 호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명분을 입혀서.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고 선한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펜듈럼인지 나만의 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면은 사실 대부분은 펜듈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왜 또 문제가 되느냐? 많은 시간을 또 헌신을 해요, 여기에. 많은 시간이 투자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인생이 여기, 일생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내 인생을 다 바친다니까요.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몰빵.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을 치유하고 또 마음을 강하게 뭐 만들어주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한 명분에도 펜듈럼의 작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집단의 순회 대표 머리를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얻는 것이 없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잘 구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위험에 처한 아이는 내버려 두고 남의 아이를 구하러 간다. 여기서 위험에 처한 아이는 내 진짜 뭐 자녀 이 얘기가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예요. 내가. 근데 나는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 살리러 가요? 그러면 난 2번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지도 못해요. 그게 펜듈럼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이 얘기가 좋아요. 읽어볼게요. 펜듈럼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영혼을 상자 속에서 구출해내라고 내가 이토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목표를 찾아낼 것이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당신은 진정한 선행과 가치 있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더 중요한, 더 훌륭한 수단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가난하고 불운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나만의 목표, 나만의 길을 갈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진정한 힘을 발휘해서 남들을 도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상태에서 뭔가 위로받고 인정받고 보상받고 죄책감을 덜기 위한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먼저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그 영향력으로 남들을 도우면 그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매트릭스 세상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담도 그렇죠. 심리 상담도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정리되고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건강해져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분석이라는 걸 받는 거 아닙니까? 상담자가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내 심리적인 약점이 뭐고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극복할 것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전이 역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인식하고만 있어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막상 상담 현장에서 상담하다가 내가 흥분하고 상담하다가 내가 오히려 상담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을 다루는 일은 내 마음이 먼저 정리되는 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또 이러한 마음 공부의 길 또는 심리 상담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못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더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잘 풀어야죠. 잘 풀고 매듭만 지으면 강력한 자기만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소중하죠.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정치, 사상,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펜듈럼이 어떻게 또 우리를 속이고 에너지를 뽑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좌나 우나 중요한 것은 펜듈럼의 관점에서는 전혀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먹기 위한 그러한 선정과 선동이다. 펜듈럼의 공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셔야 트랜서핑을 자유롭게 하세요. 안 그러면 이 정치 이념에 또 발목이 잡히시면요. 이 트랜서핑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11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타인의 목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타인을 돌보는 그 일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목표이다. 하지만 만일 타인을 돌보려는 마음이 내부로부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 목표는 당신의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돕는 그 마음이 외부에서 온 거냐 내부로부터 온 거냐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게 맞으니까 하는 거. 그것은 사실은 머리의 작용이지 영혼의 작용이 아닙니다. 근데 진정으로 내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나온 행동이고 그러한 돌봄은 특징이 뭐냐면요. 지치질 않아요. 예, 지치질 않고 설령 내 뜻에 반하는 반응이 오더라도 쉽게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나온 거는요. 근데 외부로부터 온 행위는요. 금방 지치고 그리고 쉽게 마음이 상해요. 두 번째, 212페이지. 마음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당장 따져보고 수단과 방법을 앞질러 계산하려 든다는 것이다. 네, 여기서의 특징은 타인의 목표는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면 타인의 목표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앞서서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고 있다 내가? 이거 타인의 목표인 거예요. 진짜 내 목표는요. 그 물불을 안 가립니다. 못 말려요 아무도. 그 영혼의 목표인 거예요. 왠진 몰라요.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 영혼의 목표인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목표를 이룰 방법을 놓고 고민한다면 오히려 그는 실패의 트랙에 주파수를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실패를 가져다 줄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표나 수단,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지라는 생각을 깊이 고민하는 것은 이미 어떤 게 깔려 있죠? 이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이것이 이룰 가능성이 있겠는가를 따지는 거죠. 그 가능성을 따진다는 것 밑에는 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진짜 내 목표라는 거, 내 가슴과 영혼에서 올라오는 목표는 이러한 방법이나 수단을 뛰어넘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두 번째 문제고 나는 무조건 그거를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때는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이미 가능성이 거기 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고 내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외부 의도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부 의도의 특징은 그 목표를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내부 의도는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려면 그 길을 내가 찾아야 되고 그 수단을 내가 찾아야 되고 이런 것이라면 외부 의도를 통해서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현실화되는 과정은 외부 의도는
나의 길을, 최적의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특징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를 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그거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뭘 해도 정보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정보가. 그 길을 가기 위한 정보가 오게 돼 있고 그 길을 가기 위한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 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면 이게 술술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뭘 하려고 하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수월하게. 모든 환경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힘쓰지 않았는데.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일상적 세계관으로 보면 그것은 기적적인 우연처럼 보일 것이다. 그럴 때 마음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경험을 해나가기 전까지는 무수한 또 실패와 어리석은 행동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기반이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알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쳐나가기 시작하면 그 길이, 선명한 길이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의 경험을 성공의 경험의 일부로 생각하라는 게 그거예요. 아닌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맞는 게 뭔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실수를 번복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경험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해요. 그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외부 의도를 타는 거죠. 외부 의도를 타기 시작하면 내가 애써서 여기저기 사람 붙들고 쫓아다니고 움직이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도 고민을 하지 않게 돼요. 너무나 쉽게 선택을 해요. 왜? 그것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나에게 내가 찾던 것들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뭐 고민하고 망설이고 자질고가 없어요. 그냥 선택하면은 일이 이 전이사슬, 목표, 과정의 심상화처럼 쉽게 다음 고리로 넘어가서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흐름처럼 느껴져.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흐름은 자연스럽잖아요. 인위적이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럴 때도 있었네. 그렇게 됐었네. 신기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이거 영상 시작할 때는 날이 맑았는데 지금 비가 오네요. 여기 일기예보가 굉장히 정확해요. 이게 시간대로 끊어서 예보가 나오는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들어맞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비가 오니까 또 좋네요. 213페이지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류 가운데서 얼마나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펜듈럼의 좀비로, 전위부대로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여전하고 더 심하죠. 여러분들 거의 뭐 좀비 부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댓글 보면 알아요. 댓글, 그 악플러들. 사실 악플러라는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생적인 악플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만나보면 또 착한 사람들도 많고 뭐 하지만 순간 악플러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 신념, 이것이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펜듈럼은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틀려가 되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내가 옳기 때문에 틀린 너희가 득세를 하면 옳은 우리는 위축이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은 옳지 못한 세상이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응징되어야 해. 그래서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이거라도 해야겠어. 그래서 이제 키보드로 워리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 다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댓글을 쓸 때 그것을 조장한 그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것도 많고 과장된 것도 많고 정말 이 세상은 갈수록 여러분 허위 과장 세상, 가상현실 뭐 VR 기기를 따로 장착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진짜 현실이 아닌데 현실 같은 거잖아요.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막 미친 듯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거기에 주입된 그 생각은요, 예, 허망한 거예요. 대부분이 가짜예요, 여러분. 그걸 다 알아야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먼저 챙기고 나의 유용함을 찾아서 내가 이득이 되는 방향, 내가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뭘 해도 하시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남을 위해서, 그 남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펜듈럼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산적인 활동.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생산적인 활동이냐, 소모적인 활동이냐, 소진되는 활동이냐, 활력적인 활동이냐, 나를 살리는 활동이냐, 나를 죽이는 활동이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뭐 남을 살리고 내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대부분은 초월 단계가 아니라 펜듈럼의 단계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갖고 하십시오. 책을 읽든 글을 쓰든 영화를 보든 TV를 보든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든 재창조, 예, 레크레이션, 예, 그거 역시도 창조 활동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걸 시금석으로 삼으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내가 오늘 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겠다. 예, 패스트푸드를 좀 먹겠다. 정크푸드를 먹겠다. 그것도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게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좋으니까 하고 이건 나쁘니까 안 하고 그 기준이 아니라 나를 살리냐, 내가 즐거워지냐, 내가 이완이 되느냐, 이것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판단을 여러분들. 그러면 뭘까지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생각은 여러분들을 지금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들을 살립니까? 소진시킵니까?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놓고 그름 선악이 구도는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물론 법적인 것을 저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냐 죽이냐 이 기준을 더 붙들시고 이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리 뭐 이 영화가 좋다 그래도 영화 보면 기분이 찝찝해. 그거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남들이 다 해도 내가 죽는 것 같아.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대학 가. 그래서 갑니까?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는 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 가기 싫다고. 근데 대부분 대학 가기 싫은 거는 이제 핑계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니까 하기 싫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가기 싫은 게 명백했죠. 그리고 대학을 안 가도 계획이 세워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명쾌했고 변명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 항상 한결같잖아요. 대학 가서 해라. 예, 일단은 대학 가라. 대학 가서 생각해봐라. 변함 없으시죠? 이제 대학 가면 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취직하고 생각해라. 취직하면 그러죠. 결혼하고 생각해라. 평생 이제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효도 이런 거에 대한 관념도 여러분 고정관념, 펜듈럼의 관념을 깨트리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을 찾으셔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청년, 그 학생이 결국은 그래서 마지못해 대학을 가줬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딱 지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대학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퇴를 했는데 잘 살아요. 예, 만족하면서 잘 삽니다. 예, 사회적인 기준을 들이대면 얘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 개인의 에너지를 놓고 봤을 때는 원치 않는 대학 생활을 계속했으면 에너지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좀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잘 살아갑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전래놀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놀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뭐 이러면 이제 뭐 살았니 죽었니 이러면은 그 술래가 살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잡으러 나오잖아요. 그 영역에서 뛰쳐나가지고 사람들 잡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십시오. 이게 너 지금 살았냐 죽었냐? 너 지금 살아나냐 죽어가냐?
이거 질문만 하십시오. 네. 음악을 듣는다? 내가 살아나냐, 죽어가냐, 의식이 잠들어가냐, 명료해지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기준을 확 바꿔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고정관념을 깨는 길이에요. 뭐 고정관념 하나하나 찾아서 박살낸다? 그것도 피곤한 일이고요. 이 기준을 딱 장착을 하십시오. 그래서 위험부담이 적은 것부터 적용을 해나가셔야 돼요. 앞서 다룬 그 주제에서 직감 쇼핑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느낌에 따른 선택. 그런데 뭐 진로 문제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느낌에 따라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위험 부담이 일단 크고요. 그리고 나의 직감이 예민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오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 느낌이라는 것이 중요성이 제로 상태가 됐을 때 투명한 직감이 살아나는 것인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느낌을 따르면 그것은 펜듈럼에 젖어든 습관화된 관습적인 느낌과 생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느낌을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직감 쇼핑 같은 가벼운 부담감 없는 활동부터 여러분들이 점점 실천하고 실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각을 키워 나가시면 나중에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도 스스로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선택을 주저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저없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소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214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폭력과 죄악과 잔혹성은 흔히 말하듯이 인류의 저급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펜듈럼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재밌는 관점이죠. 네, 일반 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 상담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깊이 뭐 영성 심리 쪽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에너지적인 이런 정보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서핑 관점으로 제가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합 이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에너지 펜듈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에너지 펜듈럼이라는 거예요. 이 주적이 에너지 펜듈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원망할 일이 없어져요. 누구를 미워하기 이전에 그 펜듈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미끼일 뿐이에요. 이용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환경과 싸우지 않고 특정한 사람을 밀어내거나 특정한 사람을 바꾸려거나 하지 않습니다. 펜듈럼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펜듈럼의 싸움은 사실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내 안에서 벌어지고, 나는 내 마음에서 그 전쟁의 승기를 붙잡아야 환경에서 승리를 붙잡고 내 인생에서 승리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 얘기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정당화되지 않은 모험에 당신의 건강과 목숨을 내거는 일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네. 그러니까 이 펜듈럼이 주입한 고정관념에 휘둘려서 정의와 어떤 좋은 명목에 여러분들이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모한 짓이라는 거죠. 무모한 짓.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른 옛날에 읽은 책이 있는데 지금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그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의 대부라고 하는 전유성 씨 있죠. 그 전유성 씨가 출간했던 책 중에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이 즐겁다라는 책일 거예요, 아마. 예, 그 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뭐 이렇게 심오한 책은 아닌데 재밌는 책인데, 이를테면 뭐 전철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싸움을 말리면 내가 얻어 터질 것 같고 어떻게 할 거냐? 조용히 옆 칸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들을 수도 있고 내 마음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말을 따라서 내가 그 싸움에 개입하는 순간 내가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물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대의명분에 사로잡혀서 무모한 짓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비겁하면에서 비겁하면이라는 뜻은
솔직하면이란 뜻과 같은 거예요. 조금만 솔직하면 삶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 솔직하다는 게 뭡니까?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혹독하게 나를 그렇게 의무감을 위해서, 책임감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잖아요. 타인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심지어 강압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발 좀 내버려 둡시다, 우리.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이영애가 그 영화에서 말했던,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하면 돼요, 그냥. 남들은 내버려 두세요, 제발. 부모님 내버려 두세요. 자녀 내버려 두세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항상 내가 내 몫을 잘 안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챙기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간섭하잖아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죠? 잘 안 된다니까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는데 너를 위해서 백날 얘기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챙기지 않잖아요. 나를 챙기지 않은 공허함과 결핍만큼 상대방에게 내가 투사돼서 그 사람을 동일시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만족입니다,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트랜스핑 이치죠.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해야 돼요. 왜 남의 통제권을 내가 통제해버립니까? 나도 통제당하면서 결국은 펜듈럼의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 봐도 괜찮은 영화가 있어요. 그 리틀 빅 히어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으로 나왔고요. 그 영화를 또 펜듈럼 그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셔도 재밌습니다. 이 주인공 더스틴 호프만은 중요성을 낮추는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외부 환경에 펜듈럼에 잘 휘둘릴 영향이 없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세상은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펜듈럼에 걸려들질 않죠, 이 사람이. 그런 관점에서 봐도 재밌는 영화인데요.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을 중요성을 높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근데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건 이미 겸손한 게 아니죠. 중요성을 낮추는 것을 항상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잘 나갈 때 휘둘리지 않고 좌초하지 않고 끊임없이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5페이지. 개인적 부족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펜듈럼의 속박에 걸려들게 한다. 네, 이 얘기네요. 좀 전에 했던 얘기가 우리의 결핍 욕구를 채워주는 펜듈럼의 먹잇감을 무는 순간 우리는 그 속박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무모한 모험에 덤벼드는 짓은 용기를 보여주기는커녕 자신의 잘못된 컴플렉스를 감추려는 발버둥을 노출시킬 뿐이다.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것은 내적 중요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무모한 모험이라는 것에 미끼에 걸려드는 것이죠. 마지막 줄 읽고 마칠까요?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당신은 진정한 힘과 자유를 얻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깨부수라. 그러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당신 앞에 드러낼 것이다. 고정관념을 깨므로써 당신은 금단의 문을 여는 것이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에 대한 고정관념,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직장에 대한 고정관념, 인간관계에 대한 고정관념.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펜듈럼이 지배하기 쉽도록 주입한 고정관념.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할 때 갈수록 힘들다, 지친다, 소진된다. 그러면 이것이 그 펜듈럼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나온 행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이 고정관념을 깨라고 해서 또 무조건 다 반대하고 박살내고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거 무모한 거예요. 펜듈럼을 인식하라는 게 핵심이지 모든 기존의 질서를 다 저항하고 깨트리고 반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는 그냥 20대 때 이제 집에서 해방돼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런 자유인데요. 그거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펜듈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자유의 명목으로 여러분들 휘두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항상 중요한 기준은
살았니 죽었니 이거고요. 너나 잘하세요. 네, 나를 위하여 나를 먼저 챙겨라. 죽어가는 나를 먼저 구출해라.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이 모든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환경 넘어 펜듈럼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펜듈럼 옆에 있는 가능태를 더더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내 지금의 현재 상태에 묶이지 말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많은 나들, 많은 나의 현실들이 존재하고 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전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전제를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빗장을 여는 겁니다. 그 빗장을 열면 그 고정관념은 자연스럽게 하나둘 허물어지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전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그 가능성의 문이 열려서 실제로 현실로 가능성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지, 전제 자체가 없으면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 또는 그 장면, 현실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여전히 여러분들 이 영상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렇게 연결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질문을 하면은 또 그게 영상에, 다른 영상에 있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충분히 다 보시길 바라고요. 그 전에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다 그러면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궁금해요 심리맨이라는 메뉴에 질의응답을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지 않은 질문인데 궁금한 게 있으면은 오픈챗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